안녕하세요, 최영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자동차 그리고 제네시스 라인업 중에 가장 큰 대형 세단이죠. 제네시스 G90 3.3 터보 모델을 시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해당 차량에 대해서 성능이 됐던 실내 외관이 됐건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차가 지향하고 있는 컨셉 확실하긴 하죠. 회장님 차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시승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네시스 G90는 편하게 G90이라고 부를게요. 영어로 부르려니까 너무 어렵네요. 제네시스 G90은 아시다시피 현대차에서 예전 에쿠스 EQ900 이런 계보를 이어서 지금은 G90으로 네이밍이 변경된 상태이고요. 지금 타고 있는 G90은 기존 EQ900에서 트랜스미션이나 그리고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엔진, 미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외관은 거의 풀체인지급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타 실내 부분에서도 크게 레이아웃이 변경된 부분은 없지만 소재가 더욱더 고급화되고 좀 더 그 사용자 편의 기능들이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명실상부 국내 대형 세단으로서의 그 확고한 자리, 그런 에쿠스 예전에 좋아하시는 그 골수 회장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전히 좋아하실 만한 차의 컨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지금 G90을 타고 있는데요. 일단 같은 G90 아래에 있는 G80과의 비교를 잠깐 먼저 해보면, 일단 운전석에 앉았을 때 느껴지는 그 차량의 크기는 확실히 G80보다는 더 뭔가 뒤가 더 길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G80은 사실 차가 큰 차이긴 하지만 운전하면서 큰 그 운전의 애로사항이나 부담감은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EQ가 아니지 G90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뒤가 좀 길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 일전에 기아 자동차의 이제 기함이라고 할 수 있는 K9도 시승을 해봤었는데, K9과 비교해서도 뭔가 좀 더 뒤쪽이 더 길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뒷자리에 앉아보면 이 차가 가지는 지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 수 있고요. 아무튼 지금 오늘 이틀차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남은 3일 동안 제네시스 G90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90의 엔진 라인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는 3.8 GDI 가솔린 엔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승하고 있는 3.3 터보 GDI 가솔린, 그리고 V8 엔진을 가진 5.0 가솔린 엔진, 세 가지 트림으로 나누고요. 미션은 모두 동일하게 8단 자동 미션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배기량은 해당 차량이 가장 적지만 터보 엔진, 터보 기술과 맞물려서 출력은 370마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3.8 엔진 같은 경우에는 315마력, 그리고 5.0 V8 엔진을 가진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에는 425마력의 힘을 내는데요. 최영이 그 예전에 시승했던 K9 5.0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실 V8 엔진에 대한 현대 기아의 V8 엔진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컸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예전 그 10대 엔진에도 들어갔던 엔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약간 초반 응답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둔한 느낌이 좀 있어요.
뭐 차량 컨셉에 맞게 그렇게 세팅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큰 배기량에서 주는 넉넉한 토크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그 초기 출발 시에 무거운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지금 3.3 터보 엔진을 얹은 해당 G90 같은 경우에 제네시스 G80 스포츠에서 느꼈거나 그리고 제네시스 G70 3.3 터보에서도 이미 느껴봤기 때문에 해당 엔진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고요. 뭐 2톤이 넘는 지금 이 G90의 그 차체를 앞으로 끌어나가는데 전혀 무리함이 없고 뭐 넉넉하고 에코 모드로 굳이 차량의 드라이브 모드를 뭐 스포츠나 노말로 두지 않고 그냥 에코 모드로 둬도 넉넉하게 출력이 나오고 넉넉한 출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운전함에 있어서 전혀 불편함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뭐 해당 차량이 회사 임원들이 많이 타시는 차량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임원들 차량에 대해서 뭐 배기량 기준으로 나누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3.8하고 3.3 터보 모델을 비교를 했을 때 출력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3.3 터보가 유리하거든요. 마력도 훨씬 한 70마력 가까이 높고요. 그런 의미를 볼 때 과연 3.8과 3.3 터보의 그 선택에 있어서 과연 임원님들께서 어떤 차량을 선택할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G90의 승차감은 일단 제네시스 G80과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소프트하고 핸들에 대한 조작도 좀 더 부드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EQ900의 플랫폼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EQ900과 G90의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좀 더 뒷좌석에 사람을 태웠을 때 그리고 뒷자리에 임원분들이 앉으셨을 때 좀 더 편안하게 그 차량의 그 차량 내부에서 뭐 휴식을 취한다거나 또는 뭐 간단하게 업무를 볼 때 G80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승차감을 느낄 수 있는 G90인 것 같고요. 제네시스 G90에 들어간 이 반자율 운전 기능은 예전 그 현대에선 스마트 센스로 불리죠. 그 해당 기능은 지금 제네시스에서는 가장 진보된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서 뭐 앞차와의 간격은 물론이고 이런 차선 유지 부분에 있어서도 그 어떤 차량보다 정밀하고 세밀하게 조향을 해주고요. 지금 현재 고속도로에 올라와서 계속 해당 기능을 활성화해서 편하게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확실히 제네시스 G80 보다는 훨씬 더 그 안정성에 있어서 안정성이나 조작에 대한 편리성에 있어서 우수함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G70보다도 우위에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여태까지 몰아봤던 차량들 중에 가장 센스 있게 실제 운전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차량이 제네시스 G90인 것 같습니다. 또 실내 소음도를 보면 이렇게 정차해 있을 때는 뭐 지금 아이들링 스탑이 켜있죠. 켜있어서 더 조용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앞유리 뒷유리에 전부 이중 차음 유리가 되어 있어서 외부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아요. 확실히 그 여지껏 시승했던 차량 중에 가장 큰 조용함을 보여주는 차량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음악을 듣지 않고 그냥 이렇게 운전을 하면 그냥 둥둥 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뭐 실내에서 음악을 들을 때나 이럴 때에도 편안하게 뒷좌석에서 편안하게 청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제네시스 라인 G70을 제외하고 G80을 시승했을 때
브레이킹 부분에 있어서 좀 불만이 좀 있었거든요. 살짝 밀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킹이 상당히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 EQ900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시스템을 개선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브레이킹 능력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차량 컨셉에 맞게 편안하게 적당한 제동거리에서 차량 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고속주행 때 한번 고속주행에서도 밀리는지 브레이크가 금방 지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그 팰리세이드, 얼마 전 출시한 팰리세이드에서 적용됐던 그 계기판에 이렇게 방향지시 등을 켰을 때 화면 액정을 보여주는 부분이 G90에도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선 변경을 위해 방향지시 등을 점등을 하면 액정에 뒤쪽 차의 정보를 원활하게 표시를 해 주어서 안전운전에도 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네시스 G90의 아침 출근길 연비를 잠깐 볼 텐데요. 지금 한 24km 정도를 주행을 했고, 조금 이제 한 2-3km를 더 가야 되지만 일단 연비는 한 8.3km 정도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뭐 3.3 터보 엔진이 주는 넉넉한 가속감과 토크감이 일품이지만 연비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나 대형 큰 차체 사이즈와 그리고 뭐 여러가지 면을 감안했을 때 시내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을 겸비한 연비치고는 그다지 나빠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 G70 3.3 터보를 뭐 에코 모드와 그리고 그 중립주행을 했을 때 한 10km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뭐 이 정도면 나쁘지는 않은 걸로 보이고요. 그래도 좀 더 개선이 된다면 더없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네시스 G90의 지금 외관 모습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외관 디자인은 거의 풀체인지에 가까운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나 지금 중앙에 보시는 이 커다란 그릴은 지금 약간 삼각형 형태를 띠고 있어서 그전보다 좀 더 강인한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G90 디자인의 정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헤드라이트 디자인은 보시는 것처럼 위에 두 개는 하향등, 밑에 두 개는 상향등으로 점등이 되게 되어 있고요. 평상시에는 위에 두 개만 적용되는 쿼드 램프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에 이어지는 DRL 부분에는 이렇게 제네시스 디자인 철학에 담긴 G 매트릭스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고요. 해당 부분은 방향지시 등이 켜지면 이렇게 DRL 부분에 방향지시 등 색으로 바뀌어서 점등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 라인은 지금 휀다에 있는 휀다의 턴 시그널까지 쭉 이어지는 느낌이어서 이렇게 보시면 통일감 있고 조금 전체적으로 더욱더 웅장한 느낌을 주게 만드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G90의 측면부 모습은 전체적으로 대형 세단의 이미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새롭게 적용된 G 매트릭스 패턴에 적용된 이 19인치 불판일 디자인은 처음에는 다소 어색한 느낌이 들었는데 보면 볼수록 이 디자인이 정말 제네시스 G90과 참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타이어는 컨티넨탈 프로 컨택 제품이 적용이 되어 있고, 앞에는 245, 4519 뒤쪽으로 가볼게요. 뒤쪽은 275, 40, 19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4계절 타이어로서 제네시스 G90의 승차감과 여러가지 부분을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G90의 지금 후면부 디자인인데요, 살짝 여러가지 차종의 이미지가 연상이 되지만 뭐 나름 독창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적응이 필요한 후면부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로로 길게 이어진 그 라인 때문에 차가 상당히 이렇게 낮고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뭐 대형 세단에는 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네시스 G90의 가장 핵심인 뒷자리의 공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상당히 쿠션감이 좋아 보이는 시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헤드레스트에는 이렇게 목 쿠션까지 되어 있어서 VIP들을 태우는데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앞좌석을 지인의 좀 크기대로 좀 조정을 해놨는데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넉넉한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이렇게 화장거울이 위치하고 있고, 이쪽에도 별도로 독서등, 이렇게 독서등을 켜고 켤 수 있고, 이런 손잡이 부분도 다 가죽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실내 그 헤드라이닝의 그 스웨이드 재질과 이런 가죽 재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만족감이 뛰어난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러가지 이제 뒷자리에서 멀티미디어 관련 부분과, 그리고 각종 이쪽에는 이제 시트에 관련된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되어 있고요. 해당 차량은 그 VIP 시트 옵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뒷자리에 대한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다 앞자리에 대한 이것도 조정이 가능하네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편하게 회장님이 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해당 버튼을 눌러서 완전히 지금 앞좌석을 접었을 때 이렇게 상당히 넉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지금 앞시트 뒤쪽에 지금 커다란 LCD 화면이 있어서 뒤쪽에서 편안하게 여러가지 멀티미디어나 아니면 뭐 내비 이런 건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에 후진할 때 뒤에 후방 가이드라인을 해당 부분에서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실내에 있는 모니터상에 봤을 때 이제 주차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 표시선 외에 별도의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가이드라인이 표시되어 있어서 좀 더 안전하고 뒷차의 상대방 차량에게 내가 후진하고 있음을 잘 알려주는 좋은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